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이렇게 뒤에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 모르죠, 아이들은. 그죠?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좀 많이 느끼냐면요, 감정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하기 싫으면 밀고 본인이 또 재밌어하면 또 하고.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재밌어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아이들이 칭찬받기를 원해서 하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다 맞는 거. 누군가가 자꾸 틀렸다고 뭐라 하겠죠? 누군가는 뭐라 하고 있으니 얘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하면 혼나야 되고, 그러면 숙제를 무조건 시키긴 해야 되는데 숙제를 무조건 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어른들처럼 살지 않아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물론 저보다 저랑 비슷할 수도 있고, 네, 저보다 이렇게 좀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85년생입니다. 85년생이고 네,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비슷한데 제가 울산 와서 부모님이랑 한동안 좀 같이 살다가 집을 나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한테 60대, 70대 생각을 강요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40대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도 너무 40대, 50대의 생각을 너무 강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입장이 또 있을 텐데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왜 자꾸 이런 걸 시키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제목을 잡은 게 사고력 수학과 심화 수학이에요. 두 개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혹시 지금 올림피아드 3%,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 또는 중등 과정을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시면 A급 수학도 해야 될 거고 최상위 수학도 해야 될 거고, 근데 거기에서 사실 진짜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애들한테 그걸 왜 시킬까라는 거는 혹시 알고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건 좋은 과정이에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구력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끈질기게 풀어내고 생각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그 문제를 푸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은 공부를 할까요? 그냥 답을 맞추는데 급급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 수업을 한 반년 정도 안 했어요. 네, 좀 힘들어가지고. 초등학생이 힘든 게 아니라 저도 올해 개인적으로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이전까지는 작년에 다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같이 하게 됐는데, 초등학생들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친구들이에요.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풀이 과정을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나올 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잘한다.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나이인데 답이 중요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지금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성적을 무조건 내야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애들한테
자꾸 답만 강요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지냐면요. 고등수학 들어갈 때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할 때는 애들이 막 신나게 나 고등학교 1학년 거 하니까 어디 가서 잘하는 걸 하고 싶거든요. 학교 갈 때 정석책도 들고 다니고. 중학생들은 핑크색 정석책 아니고요. 그건 좀 간지가 안 나서. 중학생들은 또 초록색 정석책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애들은 그게 중요해요. 사실. 그런 재미가 중요한데,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시키는 A급 수학, 최상위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맞아요. 아이들이 지구력이 많이 좋아져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거는 그 문제지만 그건 괜찮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고 있겠죠? 다들 하고 있고 밤 늦게까지 애들 붙잡아 놓고 숙제 안 했다고 그쵸? 그 친구들은 아직 그게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뿐인데 도대체 본인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어내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바로 풀어주는 것보다는 애가 계속 풀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스스로 완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풀어낼 수 있는 시간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소비자한테 저희가 공급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걸 마무리 해줘야 되니까 아이들이 사실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못 따라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지금 왜 이걸 못했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그때부터 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머리를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 들으면서 그걸 따라 쓰고 답만 쓰다가 걸려서 혼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심화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 방법을 좀 다양화시켜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교과 외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교과 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끄집고 와서 아이들한테 풀이하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저는 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커리 자체를 기본 정석을 고등과정을 전부 다 마무리한 다음에 실력 정석으로 다시 한 바퀴 도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8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혼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안 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진짜 찾아주시는 분들만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저는 기본 정석을 싹 다 돌고 나서 그러면 미적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수 1, 2를 바라보면 확실히 푸는 방식이 다양해져. 훨씬 더 빠르게 풀고. 근데 보면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풀이 방법이 그냥 똑같아요. 심화를 하든 실력 정석을 하든 기본 정석을 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풀어내는 걸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그냥 사고력 수학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고 기본 정석 하면서 실력 정석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본 정석, 실력 정석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실력 정석을 보면서 미적분으로 공부했던 것들, 그다음에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공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3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두근을 가진다. 보통 3차 방정식은 실근이 3개거든요. 2차 방정식은 2개고 1차 방정식은 1개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2개다, 근이 2개다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풀었고. 근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금방 풀어내거든요. 그래프를 못 그려서 늘 그렇게 풀어내야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건 좀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그렇게 공부를 좀 시키면서 아이들이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니까 좀 더 지루해하지 않고 그 풀이 방법을 다양하게 가니까 이 단원의 이 부분을 기억을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원 자체를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건 내신에 가까운 거죠. 내신 준비만 하고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고등 전 과정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그때만 잘할 수 있게 만드는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책은 인사이트라는 책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이트는 대치동에서 좀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책을 집필하셨는데 책이 굉장히 좋아요. 수학 선생님들을 보고 이 책 좋다 라고 하지만 이 책을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아시죠? 그 다음에 평형이야의 아이들. 이거는 경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경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우리가 해줬을 때 조금 더 풀이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은 이걸 더 좋아해요. 어릴 때. 왜냐면 새로운 걸 원하는 거지 반복 연습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과 심화 수학이 둘 다 필요합니다. 이 과정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 짓고 싶었어요. 비슷해요, 사실. 일부러 이렇게 나눠본 건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중등 과정 몇 개월 만에 끝내냐라고 했을 때 제가 10개월로 잡았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셔서 그래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제가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닌데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얼마큼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장담은 못해요. 아시겠지만 A급 열심히 하고 제3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첫째, 둘째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첫째 그렇게 키웠는데 둘째는 그렇게 키우다 보면 똑같이 하던가요? 안 하죠. 달라요. 이게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몇 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을 소화한 친구들이 보통은 가고 자사고 이상 가서 항상 좋은 데를 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자들 중에서 의대생이 제일 많거든요. 전부 다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걔네들이 했던 과정이 뭐냐면 이 시간들을 다 견뎠어요. 그러면 이 시간들을 못 견딘 친구들은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안 다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견뎠던 친구들은 확실히 본인들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게 돼요.
다른 친구들보다 풀이하는 방법도 다르고 지구력도 높고 사고력도 높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갈 때 공수 1 기본을 두 달 만약에 내년에 초6 친구들이 이걸 시작을 한다면 여기가 언제인지 혹시 중학교 2학년 지금 저희 학원에 그 중학교 2학년 과거대위원이 하나 있어요. 걔네들이 중학교 2학년 이때 미적분투 심화가 끝났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4명밖에 없어요. 8명으로 시작했는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사실 버티는 싸움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님들도 버텨주셔야 되죠. 아이가 왜 못 따라가는가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빛이 딱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그 예전에 그 학원에 외국인 같이 생긴 애가 있었는데 실제로 외국인입니다. 네, 혼혈이라서 외국인인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적분 기본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미적분 기본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잘 못 따라오고 남학생이었거든요. 잘 못 따라오고 필기 속도도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 끝나고 저기를 지우려고 하니까 저기 지우면 안 된다고 저기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천천히 갔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 과정을 다 견뎠거든요. 본인이 미적분 2를 딱 시작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 스스로 공수 1, 2 개수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다시 공부할 때 압도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잘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탁 트이는 순간이 다 달라요. 그거를 계속 기다려 주셔야 돼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애들은. 그쵸? 똑같은 사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기다리거든요. 이 순간을. 왜냐하면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겨요. 19년 동안 한 번도 안 생기겠어요, 설마? 그쵸? 고2 때 생길 수도 있고요. 고1 때 생길 수도 있고 달라요, 다. 그리고 재수할 때 생길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싶어졌어요. 네. 이게 다 달라요. 저는 중3 때 선행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중3 때 시작을 했어요. 2년 만에 고등과정 다 끝내고 혼자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제가 그때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공부를 억지로 시키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이런 꾸준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강요해봤자 사실 잘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는 이 수업을 하다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집에 가서 이 책을 꺼내서 벽에 던지던 발로 차고 찍고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남학생 중에. 그 친구는 다닐 수가 없죠. 또 책을 또 새로 만들어서 주면 다 찢어버릴 거예요. 그 친구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친구한테 강요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건데 네. 저는 중1 때 아이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나보다 못할 것 같은 애들이 이렇게 주변에 막 있는데 성적이 나보다 높네? 그게 기분 나빠서 공부했어요. 얘네들한테 한 소리라도 하려면 제가 더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들 모임 갔을 때 제 자랑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 충격받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지금은 대부분 공부하는 이 방식이나 행동들 보면 잘 보세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잘 보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잘해주더라. 네. 특히 여학생이 좀 심합니다. 남학생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좀 병태 같은 부분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걸 좋아하는 애들은 막 그거 후배 파는 애들이 있어요. 5학년 친구가 저한테 미적분 개념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6년 전에.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약간 좀 집요하게 과학책도 맨날 보고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막 보면서 저한테 와서 질문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맨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와서 젤리나 먹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엔 잘 하게 돼 있어요. 잘 기다려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는 겁니다. 이거를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냐면 한번 어느 순간에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때부터 다 놀 거니까. 근데 이때 사춘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설득을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거면 이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분명히 2달, 3달 공부를 안 할 거면 여기서부터 했던 건 다 무용지물인데 천천히 가더라도 숙제 좀 미루고 혼나고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 또 배우고 있다가 다시 복습을 하게 되고 이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막상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게. 근데 이걸 조금 밀당을 하면서 조금 게으르게 해도 그것들을 좀 인정해주고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결국엔 그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거 그때 너 원의 방정식 재미없다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거 다시 공부할 때 좀 열심히 해. 그 뒤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하는 거랑 중1 때 얘기하는 거랑 중2 때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그럼 중3 때 그 얘기를 다시 하면 다시 원방을 공부할 때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자기가 이 부분이 약한 걸 아니까.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에 중점을 많이 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제 교재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일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 책 한번 보신 적 없죠? 저번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고등 기본 나갈 때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고등 기본 정석을 나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문제 수준은요. 알고 있는 개념 원리의 뒤에 연습 문제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난이도가 막 높지 않아요. 무슨 유형의 문제인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어렵죠. 개념 원리 RPM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해놓고 정석을 그대로 주면 정석 문제 잘 풀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엄마한테 칭찬받을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뒤에 유형이 안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석책이 참 읽기 쉽게 해놨다라고 돼 있지만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다르죠. 이 정석책을 그냥 정석책대로 알려주는 건지 정석에 있는 문제로 다르게 가르쳐 주는 건지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선택을 좀 잘 하셔야죠. 근데 이것만큼 괜찮은 책이 없어요 사실. 개념 원리는 너무 내용이 적고 다른 교재를 이렇게 봐도 사실 문제들도 너무 쉽고 근데 그런 거를 공부했을 때 그 다음번에 또 정석을 보고 그 다음번에 또 실력 정석을 보고 제가 궁금한 건 중등 과정에 개념석 또는 RPM을 막 열심히 한번 풀고 쌤 막 풀고 정답률이 85%, 90% 막 그랬던 친구한테 A급 수업을 갖다 주면 그냥 잘 푸나요? 똑같이 못 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맨날 연습을 해도 난이도 높은 거 갖다 주면 똑같이 못 풀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그런 연습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내일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중학교 내신 보는 시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게 고등과정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넣는 거죠. 아니 원래 이런 거야. 네가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다음번에 또 볼 거야. 한 번에 알아들으면 전부 다 공부 잘했어. 이제 뭐 다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가끔씩 부모님이랑 같이 골프를 치러 가면 맨날 저한테 잔소리 하세요. 너 고개 들지 말고 고개 들지 말고 왜 스윙할 때 팔만. 근데 제가 그걸 다 알았으면 성수를 했죠. 근데 아이들도 공부할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옆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밀어넣으면 원래 이런 거다고 판단을 하지, 절대 남들이 봤을 때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잘 안 주는 거죠. 시작 자체를. 인사이트라는 수학 자체가 좀 그래요. 이 책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다양하게 풀이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머님들 기본적으로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다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학부모 교실을 만들까. 나중에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 중등신화 여기에서 이 책에서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뒷부분에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소유수분해하면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아니면 계속 나누고. 네. 굉장히 빨리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해를 그동안 시켰겠죠. 아이들이 따라 했으니까. 네. 그걸 시켰을 때 아이들이 그거 풀어내는 속도가 달라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시키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줬을 때 너네 왜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었을까? 우리 1학년 1학기 시작하면서 연습장도 이쁜 거 하나 딱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자꾸 나눗셈 하면서 칸을 이렇게 벗어나면서 쓰고 있을까? 이쁘게 탁탁 칸 맞춰서 쓰고 싶은데,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수분해 하죠. 애들 칸 맞춰서 쓰게 해주셔야죠. 처음 시작했는데 연습장 막 지저분하게 막 쓰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쉽게 풀어내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좀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 하나하나를 이해시켜주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애들이 중등 과정을 다 마무리했다고 하고 왔는데 그래프를 못 읽어요. 어떤 점을 읽으라고 했더니 2점을 읽더라고요. 이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2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근데 문제를 풀기만 해서 그래요.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식이 조금 변형됐을 때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보는 거 그리고 식의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고등과정 올라와서 많이 늘어지더라고요. 지금 중등과정은 교육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과정을 들어가면 확실히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만 수업했는데도 공통수학 1과정을 2달에 끝냈어요. 인사이트를 하고 나니까 이거를 진짜 빨리 저 다 알아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시작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책을 집어 던지고, 특이한 친구는 변기에 책을 넣어서 물을 내리고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과정은 정석으로,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실력 정석으로, 여기에 부교재를 좀 추가해서
아이들이 조금 까먹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할 거거든요. 부교재는 좀 어렵지 않게 갈 거예요. 진도 나가는 게 어려우면 연습시키는 건 좀 가볍게, 흥미를 잃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수업 자체는 요거는 거의 인사이트에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고등 기본, 심화 과정도 거의 비슷한데요. 고등 과정 올라가려면 이 오답풀이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답풀이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틀렸던 문제들은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 강의식으로 좀 해설을 해주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조교쌤이랑 저랑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조금 힌트를 줘가면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끔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단원별로 이거는 사실 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예제를 좀 풀어줄 거고요. 그때 예제를 풀어줄 때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방식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다음식 전개를 할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시죠. 그거를 세로로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234 곱하기 12를 하면 이거는 세로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2 곱하기 10의 제곱 3 곱하기 10 더하기 4 이렇게 보면 되시고 1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x 더하기 2를 곱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세로셈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정말 빠르게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시키거든요.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것들, 이 디테일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인사이트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필요한 거면 이런 것만 좀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과제를 나갔던 문제들을 좀 유형별로 정해서 그 문제들에 관한 테스트를 볼 거예요. 비슷한 문제들로 해서 그 테스트를 볼 거고 과제가 이거는 말고 그러면 그리고 개별 피드백을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성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저희가 좀 불러서 조치를 좀 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해만 시켜주면 아이들이 그 다음을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아이들을 따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평균 40분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잘 푸는 공간이 있어요. 구간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연립방정식 풀 때 잘 풀어요. 활용만 못 풀어요. 활용은 기대 안 합니다. 아이들한테 절대 기대 안 해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중학교 2학년이 읽을 수 있는 문장을 읽으라고 해놓고 식을 못 만든다고 막 뭐라는 거예요. 얘네들 중학교 2학년 되면 알아서 잘 풀어요. 저는 활용을 시킨 적이 없어요. 이 과정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활용을 다 뛰어넘었어요. 근데 2학년 되면 다 알아서 해요. 문장을 못 읽는 애한테 문장을 읽으라고 하니까 애가 미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합니다. 근데 연습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해요. 단호하게 어느 정도 완성도를 원하진 않아요. 아이들한테. 그 이유는 식을 못 만들어서 못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거는 고등학교 때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는 내신 공부를 할 때
내신 공부를 할 때 충분히 많이 연습을 시켜주고 복습을 시키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좋지. 해가 넘어갈수록 초등학교 4학년, 5학년한테 중학교 2학년 사실 아까 그 미적분 2 이것도요 중학교 2학년 때 고상가정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나치게 욕심 부리고 계신 겁니다. 그쵸? 네, 요것들은 그래서 단원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시간 조정이 좀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질문을 아이들이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줘요. 그래서 좀 단 한 번도 문제 이거는 알아서 해봐 하고 넘어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의 개념은 괜찮은데 이건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좀 집요하게 좀 설명을 하거든요. 아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는 좀 따로 불러서 좀 복습을 좀 시키고 이 말은 조금 힘든데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제가 그래프를 못 그려서 애들이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그려오라고 했더니 제가 식을 쓰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개념들을 알려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은 식을 써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식을 지우고 와요. 그래서 다시 그려보라고 하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풀어. 너는 그런 거 네. 그걸 다 잡아서 다시 풀게 합니다. 그걸 다시 하게 하는데 좀 괜찮아요. 저는 아이들이 운다고 뭐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우는 건 겁을 먹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틀려도 되고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그냥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인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무조건 질문해. 그러면 또 어떤 친구가 옆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꼭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공동체다. 어떤 친구가 강점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는 약점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강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서로 안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이들한테 좀 단합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과제 수행도가 좋지 않으면 남겨서 시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그리고 테스트 결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 난이도 때문에 아이들 남겨서 시켜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교수에 항상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집에 다 갈 때까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테스트 오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 내에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 오답 같은 경우에는 조교쌤이랑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힌트를 줘가면서 같이 해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틀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공통적인 거나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칠판에 판서로 아이들한테 다 같이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를 그려내라고 했는데 이걸 제대로 안 그리고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풀었다라는 걸 들키면 다시 시킵니다. 다시 다 지우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저는 여담이지만 전 새벽 1시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새벽 1시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어요. 근데 이렇게 질질 끌려서 이렇게 갔는데 왜? 제가 그때는 어머니한테 반말을 했으니까 왜? 이러니까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꼼수를 부렸거든요. 글씨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써놓은 글씨책이 있었어요. 그 글씨에 색연필로 썼거든요. 안 지워지게.
새벽 1시에 졸업해주세요. 다 지워. 그래서 그 눈물도 지우고 다 지웠다고 하니까 다시 쓰고 자. 다시 쓰고 잤어. 그게 한 새벽 3시쯤에 잤는데 그때 이후로는 안 그래요. 아 열심히 써야겠다. 시킬 겁니다. 그렇게 다시는 못하게 꼼수를 못 부리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사이트 교재는 절판이 됐어요. 근데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편집을 다 해놨습니다. 네, 편집을 해놨는데 제가 노트북을 안 쓰고 패드를 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잡고 있습니다. 수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아, 수인수분해가 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이런 거 힘드시죠? 사실 그냥 배워도 힘든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면 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이제 소인수분해 하셨으니까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네 둘의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제가 G라고 잡았는데 이거 두 개의 최대 공약수도 G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각자에서 최대 공약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면 빼 계속 빼. 남는 숫자가 최대 공약수야. 이 개념을 알려줄 거예요. 제 조카도 저걸로 가르쳐 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인데요. 아이들한테 먼저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점대칭, 선대칭, 네. 그리고 함수의 주기성 이런 것들을 미리.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가지고 보면은 1사분면의 점을 개념서 이렇게 보면 1사분면 점을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같이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것만 딱 알고 있으니까 적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확장된 개념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자랑을 좀 해야 돼요. 그때 그 감성에 좀 맞게끔 좀 재밌는 걸 알려주면 그게 자기게 돼요. 이거를 고등학생 때 알려주면 고등학생들은 흘리거든요. 지금 방법이 흘리는 방법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생들은 이걸 듣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해야 돼요. 엄마한테 가서 자랑을 해야 돼요. 아빠한테 가서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 감정을 조금 이용해서 좀 갖게 넣어주면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요거 절대값 그래프 이런 것들을 좀 집요하게 좀 알려줄 거예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단원이 없어요. 실제 고등 과정에. 이거는 선생님들의 영향이 안 되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책이 없으니까. 저희 학생들은 다 가르쳐 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대수고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심한 서를 보면 체가 메네라우스. 여기는 원래 빈 공간이에요, 교재. 아이들한테 전부 다 같이 쓰고 하면서 증명하게 할 거예요, 같이 쓰면서. 이렇게 써 내려가는 과정도 필기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직접 손으로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필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심 정리라고 아이들 이제 공부할 때 다 외우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정답만 맞추는 공부를 계속 해요. 그러다가 사실 뭐 영재교로 준비를 해야 되거나 과거로 준비할 때 딱 물어보면 증명을 하나도 못해요. 아이들한테 요 책을 주면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과외 자료로 쓰라고 돈 되는 자료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외심 정리도 저희가 다 증명을 하고 2학년 가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어요. 원과 미래가.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활용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이 과정 이게 되잖아 라고 했더니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내용이. 이거 해봤자 뭔가 비례해서 다룰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준비한 건 한 20몇 가지예요. 근데 다 비슷하고 외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교과에 활용 많이 되는 것들을 딱딱 찍어서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제가 시킬 겁니다.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하 공부를 마무리를 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과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 과학을 시작하고 언제 화학을 시작하고 물리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게 이거였어요. 고등학교 입시를 계속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미적분 1을 시작할 때 물리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걸 딱 마무리를 하고 나서 물리를 시작하는 게 좋으니 한 요때부터 화학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이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물리를 시작하면 한 요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에.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학이랑 물리만 계속 시키시면 됩니다. 네, 화학 물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명지구학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생명지구학습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플랜을 짜야 될까? 이것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영재교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이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수 1, 2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은전 K모나 경식 쪽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완전한 경시가 아니라 영재교에 필요한 경시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과거랑 자사고 순으로 나눠서 저희가 반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어느 학원이든. 네, 비슷한데 교재가 좀 다릅니다. 네, 교재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교재가 이렇게 껴서 갈 거고요. 고등과정부터는 부교재 아니면 여기서 껴갈 수도 있어요. 기하를 하고 있을 때 얘네들 다 까먹거든요. 그러면 제가 A급을 한 번 더 풀린다든지 아니면 최상위 수학을 한 번 더 풀린다든지 하면서 계속 대수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기하 공부를 좀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항상 우리 아이가 이 생각대로 가지고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계속 초등반을 한 반씩 학구반 맡아서 했거든요. 이제 올해도 끝나가니까 저는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두세 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절반은 아이들이 못하겠다 같지만 절반은 어머님들이 못 참으셔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만두셔도 할 수 있는 수업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업을 또 안내해드리고 네. 좀 아쉽죠. 항상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공부를 시키고 좀 달래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데 항상 타이트하세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애들한테 30대처럼 살라고 하지? 그쵸? 밖에 진짜 열심히 이렇게 아저씨, 어머니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왜 그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지 않잖아요. 애들은 좀 농땡이도 피울 수 있고 뒤에서 딴짓할 수도 있고 저 뒤에서 딴짓할 때 좀 눈 감아줍니다. 그때만 할 수 있는 거라서요. 저 과거 14기 친구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12시에 끝나면 애들 다 보내야 되는데 제가 밤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집에 안 오겠다고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가보니까 다들 이렇게 반쯤 누워서 피파 온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뭐라 할 수 없었던 게 자기 할 일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체크를 그냥 그래 해라. 좀 놀다가 할 거지. 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가 있으면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노는 시간들을 이렇게 조금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서로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머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지 않아요. 좀 봐달라. 얘네들 진짜 못하면 제가 책임지겠다. 봐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잘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건강하게 뺀질뺀질 거리지만 자기 할 거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시는 저희가 이런 면도 있습니다. 1월 개강하는 날이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네. 실화를 들으려면 기본 개념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처음 듣는 애들을 좋아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기본 과정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확실히 속도는 빨라요. 둘 다 괜찮습니다. 네. 안 되면 저희 조교쌤이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따로 테스트를 해서 들어가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 이유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되게 비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보면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순간을 딱 캐치해보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런 것보다 기다려주면 얘네들은 무조건 할 애들이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좀 처지는 애들한테는 왜 걔네들은 그러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감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좋아서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좀 힘들면 버티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나 이거 싫어 이렇게 못하겠어가 아니라 싫다고 표현하죠. 하기 싫다고. 네.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10일 과정에서 네. 1-1, 2-1, 3-1 비슷한 두 달 과정이 있는데 네. 그럼 전체 1, 2, 3년 기업 같은 4개월 과정으로 한꺼번에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경우의 수 확률이 빠져있죠. 네, 그거는 고등과정으로 커버를 할 겁니다. 네, 시험을 볼 친구들이 아니어서 그거는 좀 미뤄놨다. 경우의 수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잘하거든요.
제가 농담삼아 머리가 더 싱싱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때가 묻으면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어머님들이 다른 데 가셔서 상담하실 때 우리 아이가 경우의 수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어머님들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경우의 수 잘 못합니다. 다 못해요. 진짜 똑똑한 친구들만 잘해요. 그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 주변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경우의 수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확률의 공부는 거의 대부분 그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기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걸 잘하는 친구들 보면 보통 훈련의 결과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훈련을 했냐.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너 왜 성실하게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혹시 다른 질문? 한 반에 몇 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시작을 같이 해도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번에 등록반 설명을 하면서 목표가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5-6명만 했어도 너무 감사하겠다. 저한테 교육과정을 이렇게 책을 보시고 원장님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기록 남을 것 같은데 수업할 거냐? 한다. 하겠다. 왜? 고등과정 넘어가면 또 그 반에 또 경쟁자들이 또 같이 들어와요. 그만한 경쟁자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큼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전부 다 좋은 결과를 가져갔거든요. 40분, 50분, 30분 한 2시간씩 하는 것 같은데 네.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면 뒤에 조금 더 시험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네. 저는 월수금이 네, 월수금 4시부터 6시까지. 그럼 이게 특목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매년 똑같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반이 또 없어지거나 막 개편될 수도 있고 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쵸. 올해는 하겠다고 제가 네.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 나서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명씩 있었어요. 그 시간이 아예 딱 정해진 거죠.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같이 시작한 거예요? 네, 예비초 6, 예비초 5 이렇게. 예전에는 예비초 4, 5, 6 같이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비초 4학년이 새벽 2시까지 지가 이거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한다고 새벽 2시, 여학생이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앉아서 울면서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서 막 숙제 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가 중학교 때 한번 어긋난 적이 있어요. 그 주요 과목인데 B를 하나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 보고 면접 그 B면 안 쓸 거 아니에요. B가 나오면 못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면접 때 면접을 너무 잘 봐서 갔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올해 고3, 이제 내년에 고3입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작년에 울산 예대를 갔고요. 인사이트로 계속 공부를 했던 친구. 어떤 아이가 계속 끝까지 나오나요? 성실한 아이라든가 머리가 좋다. 보통 보면요, 저도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떠한 부모님한테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까? 그러면 애가 굉장히 밝은 애가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 어제도 한 학생이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이상해요. 너 지금 나한테 니네 엄마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거짓말하고 그럼 너는 어땠어? 이러면 조금 저랑 언성을 높였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제가 잘한 건 아닌데 그러면 그게 먼저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집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엄마 항상 응원해줘. 잘 안 되죠? 아이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죠? 자꾸 이렇게 갈급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보통은 그래서 애 같은 거 5학년인데 네. 보통 뭐 특목반은 당연히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 저 애가 잘해줬으면 하는 믿음과 이런 걸로. 근데 엄마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희 애는 그냥 평범한 애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도 평범한 애가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잘 이끌어줬을 때 네. 버티고 결과가 좋은 애들이 있었는지. 그럼요.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네. 아이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좀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이끌어주면 아이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랑 안 맞은 것 뿐이지 이 친구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이트라는 교재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없잖아요. 저희 판매를 네. 하라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신 걸 봤을 때 네. 충분신하라고 했는데 개념식 코드 개념이 같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거의 좀 충분할 때 코드 개념까지 같이 지금 맞습니다. 네. 거기에 중형식 부분이 조금 추가가 돼서 그래서 풀이 방법이 고등과정도 들어가고 중형식 수준의 풀이 방법도 같이 들어갑니다. 정말 잘하고 우리 쫓아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영재고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KM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원장님이 그 수요가 조금 있으면 네, 해주신다고 네, 약속을 했습니다. 해보는 몇 학년 때부터 지금 준비하시면 중등과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끝내고 나서 네, 준비를 하면 돼요. 저희가 8년 전이나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등과정 1학년 과정까지 하면 그때부터 KMO를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저는 영재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조카는 바로 영재면 무슨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숙제 양은요 일정하진 않지만 한 많으면 40문제 적으면 뭐 10문제들도 나갈 수 있는데요 10문제가 그냥 뭐 보통 유형서 푸는 거 한 5-6배씩 푸는 것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아니 그때 계속 뭘 쓰고 계속 숙제가 있다는. 네, 숙제가 조금씩 나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도가 얼마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숙제가 일정하다는 게 되게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 완전히 반대거든요. 아이들이 숙제가 많을 때는 하기 싫다 그래요. 숙제가 적으면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일정하게 원하지만 적게 내주면 더 채울 생각은 안 해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숙제가 적으면 좀 적은 대로 여유 있게 하고 많으면 좀 시간 관리를 해서 잘 노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하는 방법을 익혀야지 왜 이게 많다고 또 적을 때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제가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예정입니다. 제가 학습적인 부분도 사실 그런 이제 자기 관리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아요. 40문제 전부 다 질문이 왔을 수도 있었어요. 왔던 적도 있어요. 40문제 하나씩 꼼꼼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풀어보게 하고. 그러면 네.